안녕하세요. 브레인리단연의 서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폐증과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폐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다양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현병과의 관계는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자폐증 아이들 중에서 행동이 조절되지 않을 때 조현병에 사용되는 아빌리파이나 리스페리돈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약이 실제로 상당히 좀 잘 듣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웬만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러한 약물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요. 항조현병 약물들이 실제로 자폐증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자기 통제가 안 될 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경우들을 저희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조현병 약물이 자폐증 아이들에게 증상,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폐증 아이들에 있어서 조현병의 어떤 증상과 일정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증 아이들 중에서는 ADHD 약물을 복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ADHD 약물을 복용하는데 주로 ADHD 약물과 항정신병 약물 이 두 가지를 많이 복약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행동 조절이 되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 항조현병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폐증 치료에 있어서 조현병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자폐증을 더 잘 치료하고 자폐증의 치료의 한계를 또한 잘 극복하기 위해서 꼭 조현병의 음성 증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폐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현병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조현병에는 양성 증상이 있고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이라면 이제 흥분한다든지 환각, 즉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환청이라든지 환시와 같은 시각 또는 청각적인 감각 정보의 왜곡이 있고 또한 망상이라고 해서 사고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러한 왜곡된 사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 있는데 또한 음성 증상은 양성 증상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정서나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도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의 장애라고 하는데 조현병에서도 역시 정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이 되는 마치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정 표현이 감소가 되어서 감정을 거의 나타내지 않거나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것, 역시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고 아스퍼거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한 얼굴에서도 움직임이나 표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히 보이죠. 또한 조현병 음성 증상에서는 시선을 거의 마주치지 않거나 전혀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눈 마주침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되긴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경우 역시 상당히 증상이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손이나 머리를 사용해서 감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손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 증상에서 잘 어려움을 겪는데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죠. 그리고 웃음이나 울음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현병 음성 증상에서는 잘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런 정서 반응에 대한 반응이 떨어집니다.
물론 자폐 스펙트럼들은 가진 아이들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현병 음성 증상에서는 이미 언어가 다 발달했고 지능이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빈약하게 되어서 즉 표현하는 언어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언어를 잘했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언어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두 단어로밖에 답변을 못하고 공허한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줍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이미 언어의 발달이 느리고 치료 발달의 속도도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도 역시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고요. 무쾌감증은 쾌감을 경험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이전의 활동에서는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목적 없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특정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쾌감을 느끼거나 반복적인 상동 행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과 일정 부분 유사한 특징 보입니다. 반사회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걸 의미하죠. 역시 자폐 스펙트럼에게서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의 결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조현병이 자폐증하고 동일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이 자폐 스펙트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조현병의 음성 증상들은 동기, 목적의식, 목표의 상실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자폐 스펙트럼에서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동기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하가 되어 있고 외부인에 의해서 따라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에서도 이렇게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성 증상은 뭔가 기능이 되지 않는 거고 양성 증상은 약간 흥분되거나 격양되어 있거나 예민한 그런 증상으로 나눠봤는데요. 특히 자폐증에서도 눈 마주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명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길게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단어를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거리거나 또 감정 소통이 되지 않거나 혼자 놀거나 언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음성 증상들이 있고요. 양성 증상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맛이라든지 냄새 또는 특정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똑같은 어떤 행동을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특이한 관심을 거기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또 자기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양성 증상들을 이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 자폐 스펙트럼의 이 음성 증상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폐증에서 치료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듯이 조현병에서도 치료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현병에서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중에 음성 증상이 치료가 어렵습니다. 양성 증상은 항조현병 약물로 일정 부분 증상이 감소가 되는데 음성 증상의 경우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시켜주는 약은 개발이 되었지만 양약 중에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은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ADHD 약 정도만 개발이 되어 있지 뭔가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효과 있는 약이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시켜주고 붓기를 통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은 있지만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고 무릎의 신경을 활성화하게 해주는 그러한 약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폐증 치료에 있어서도 정신과의 항조현병 약들이 자폐증의 문제 행동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음성 증상을 향상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폐증에서는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별로 없죠. 자폐증은 조현병보다도 이러한 음성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에 음성 증상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 자폐증의 음성 증상이 중증일수록 효과가 거의 없고, 나이가 들어도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자폐 스펙트럼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증의 경우는 여러 치료들, 행동치료나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치료에도 약간씩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들이 조금씩 효과는 있지만 자폐증의 음성 증상의 중증으로 갈수록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여러 치료들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들을 주변 치료실의 센터를 다니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현병의 경우도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조현병은 경증이더라도 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폐증에 치료했었던 여러 치료들을 조현병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에서는 약물 치료가 핵심이고, 심리 치료도 하지만 그냥 부수적인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증이더라도 이미 상당히 심한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이 조현병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브레인 리더 한의원에서는 이 조현병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오랜 기간 연구하여 왔고요. 그 약물들을 역으로 자폐 스펙트럼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의 경증보다 조현병의 경증이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즉 작은 자극에서는 효과가 없고 훨씬 센 자극과 활성화를 시켜주는 약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물은 자폐증의 경증보다 더 심한 증상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에 쓰는 브레인 리더 한약은 조현병의 음성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쓰는 한약이다 보니 웬만해서는 효과가 없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 조현병의 경우는 한약을 썼을 때 무슨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런 변화만 보여도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치료를 못 받던 환자분들이다 보니 브레인 리더 한의원에서의 한약을 먹어보고 좋아지면 너무 감사하고, 나빠져도 약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따라오시는데, 자폐증은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조금만 치료가 조금 일시적인 후퇴를 보이거나 조금 불편한 부작용이 살짝 나타나면 굉장히 예민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집중적이고 좀 임팩트 있는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사이드 이펙트를 완화할 수 있는 약물들을 치료 초기부터 완충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약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조현병의 경우는 시작부터 약의 효과를 바로바로 임팩트 있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력한 한약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경우에는 워낙 예민하고 다른 치료들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치료로 인해 다른 치료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피부에 일시적인 아토피라든지 가려움증 같은 것이 올라오더라도 어머니께서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의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조현병의 역치 이상의 치료를 하는 데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현병의 반응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폐증은 아이가 어리고 예민하고 부모님도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약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한약을 쓴다고 간 수치에 별반 차이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변화를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마치 아이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된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제대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증 정신질환을 한방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자폐증이나 조현병의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적인 원인은 일부 찾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특히 조현병의 원인 같은 즉 음성의 원인이 있고 양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음성의 원인은 뇌신경의 기능이 무기력한 거고요. 양성의 원인은 뇌신경이 과잉 흥분된 겁니다. 그래서 양성이 많은 아이도 있고 음성이 많은 아이도 있고 그냥 반반이 섞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양성의 약을 먼저 쓰게 되고요. 양성 증상 감각이 과민하거나 신경이 예민하거나 변화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원인에 대한 한의학적인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들을 체질에 맞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양성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 음성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약물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 증상만 약을 쓰게 되면 양성 증상이 뒤집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찬물도 넣어야 되고 뜨거운 물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는 이제 몸이 찬 거를 치료하고 차가운 물로는 몸이 뜨거운 부분을 식혀주는 양쪽의 치료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찾고 약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호전과 후퇴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전이 되기도 하고 일시적인 후퇴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후퇴 반응을 두려워하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 반응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후퇴 반응을 잘 체크함으로써 정확하게 호전 반응으로 약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한다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약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 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중증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는 호전 반응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한약을 썼을 때 호전이 된 게 있고 별로 호전이 안 된 것도 있고 일시적인 후퇴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약물에 호전이 되고 어떤 증상이 호전이 되고 있는지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100%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약에 반응해서 언어가 늘었건 눈 마주침이 늘었건 청지각이 늘었건 상호작용이 늘었건 인지가 늘었건 간에 그 호전 반응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약물이 호전이 되고 있는지 그 반응과 단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찾아내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브레인리드 한의원에서는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주 내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호전 반응과 비호전 반응을 집에서 찾지 못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치료를 헤매면서 좀 치료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가까운 치료실에서 그런 아이 호전 반응과 비호전 반응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일시적으로 좀 텐트럼이 있는다든지 감각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짜증이 난다든지 약간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일시적인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러한 부작용들을 빨리 찾아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주는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내 몸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 몸과 증상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분석하면서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어서 아이가 충분히 개선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한약을 줄이고 차츰 줄이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브레인리드 한의원에서 치료가 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정상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치료의 초기 때랑은 좀 마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나면 뭐 인터넷이나 주변에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일상의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잘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어서 자폐 스펙트럼이 나은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낳은 아이들 부모님들이 가끔 주변에 이런 치료를 받고 한의원 치료를 받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방 치료가 어떤 기전인지 원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리고 정신의학과에서도 한의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추천해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는 이제 치료가 안 되신 분들의 목소리가 또 크다 보니, 그러니까 제대로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헤매거나 그냥 단순 불신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고 아이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중요한 시기에 이 기존의 치료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꼭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야만 되고, 지금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러한 약한 수준의 레벨의 치료가 아니라 조현병 수준의 상당히 임팩트하고 파워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사소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한의학에 대한 불신만 없다라면 분명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웬만한 치료보다 2배 또는 5배 정도 이상의 치료적 임팩트를 보일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현병을 치료하고 조현병으로 치료가 되어서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한의분들이 있고,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일한 환자들이 좋아졌고, 그들의 사회성과 눈마주침과 상호작용과 소통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자폐 스펙트럼에도 역시 적용이 되어 왔고, 그러한 원리로 서로가 좋아지고 그 정도의 치료의 레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앞으로도 저희가 경험하고 임상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생생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꼭 치료에 있어서 저희 브레인리더 한의원을 통해서 뭐 치료를 받건 꼭지 받지 않더라도 꼭 치료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한 어떤 삶의 좋은 이정표에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